안녕하세요. 세숙TV 연아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4월달 영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하거나 잘못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본격적인 5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5월달 영상으로는 정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기존에 많이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또 작년 영상 비슷한 영상이 있지만 2021년도 버전으로 이제 인사드린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걸 어떻게 알까요? 하면 요새는 국세청에 전자문서가 오기도 하지만 만약에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안 온다고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를 하셔야 하니까요. 만약에 문서를 못 받으셨다 하면 반드시 홈택스 한번 로그인 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한 번만 클릭을 해봐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 유형이 A, B부터 D, E, F, G, Z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 뭐 간편 장부냐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기보다 내가 그 알파벳에 들어갔다 하면 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내가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내문의 유형을 조금 내려보시면은 그쪽에 뭐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가 있고요. 여기서 뭐 OX, OX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사업소득 영수증, 기타소득 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받았던 나한테 예를 들어서 3.4%로 지급했던 회사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거기서 총액이 얼마나 됐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빠르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사실상 내가 뭐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신고는 뭐 5천만 원으로 돼 있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는 빨리 받으셔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되니까 항상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맞았다, 내가 이 정도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세무 대리인 쓸 건지 아니면 혼자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다 하시면 반드시 세무 대리인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무 대리인한테 1년에 쓰는 비용이라고 해도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아주 많아도 3, 40만 원 내에서 결정이 되셔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좀 아끼고자 혼자 했다가 하루 종일 붙잡고 있거나 그러면 너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세무 대리인에 좀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 확인이 됐다,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 이제 결정이 됐다 하시면 그 후부터는 이제 자료 수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부양 가족에 관한 공제 이야기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다 부양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되고 추가적으로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하고 뭐 장애인 공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혹시 부양가족을 넣었는데 내가 아닌 다른 형제가 나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 달에 하죠. 그래서 그때 이미 들어가 있다면 중복공제가 돼요. 중복공제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중복해서 들어가면 국세청에 금방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하는 게 중요하되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을 들어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서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본적인 사안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상 보통은 카드를 많이 쓰죠. 카드도 쓰고 현금도 쓰고 하시는데 카드가 기본이긴 하세요. 카드 내역을 1년 동안 국민카드만 쓴 것 같아서 국민카드 내역만 줬는데 사실상 내가 쓴 것보다 뭔가 적은 것 같고 이렇게 될 때 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연말정산 PDF 자료를 반드시 다운받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연말정산 PDF 자료를 근로자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말정산 PDF 자료를 근로소득자용으로 뗀다고 하더라도 거기선 내가 쓴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료도 거기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카드 내역은 내가 국민카드만 썼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사실 저희 1년 전 내역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1월부터 한 1, 2월, 3월 달까지는 현대카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맞다, 현대카드사에도 내가 지출 내역이 있었구나 하면서 카드사의 상세 내역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기부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부금도 내가 정말 테레비 보면서 아이들이라던가 노인분들
해서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후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고, 혹시 내가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여기 나오지 않는다. 보통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종교단체에 또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PDF 자료를 굉장히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혹시 내가 누락된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현금 영수증도 나오세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예를 들어 뭐 결혼 준비를 위해서 현금을 또 많이 썼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긴 총액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좀 기억을 더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자료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출 증빙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타 경비들이에요. 이제 기타 경비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용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특히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대출 이자에 대한 관한 내역,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경조사에는 축의금, 조의금, 돌잔치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영수증, 그리고 뭐 내가 정말 뭐 퀵이나 택배를 많이 쓰는 업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영수증까지 첨부를 하셔가지고 지참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릴 게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동차가 내 명의로 갖고 있다면 이 부분도 업무에 필요한 경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 인정이 되니까 자동차 등록증도 항상 꼭 지참해서 갖고 계시면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종합소득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같은 뭐 수익금을 갖고 있더라도 쓰는 경비가 다를 수 있고 추가적인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어떤 세무 대리인한테 의뢰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자료가 좀 더 필요한지 한 번 더 여쭤보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의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보통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업주 분들은 거의 준비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하면서 뭐 매출 매입도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도 썼을 것이고, 근데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셨을 거니까 이런 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안에 놓치지 않게 준비하셔서 신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종합소득세 필요 서류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뭐 납부기한도 연장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월달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겠죠. 내일 해야지 하다가 정말 제가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케이스가 6월 1일 날 연락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6월 1일 날 연락 오면 정말 좀 기한 후 신고 안 받아주는 세무 대리인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도 5월달에 한 달 동안 빡세게 했으니까 6월달부터 좀 쉬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불이익 받으실 수 있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보시자마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세무 대리인한테 또 자료 협조를 하면 금방 또 끝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금 폭탄 맞지 말고 건보료 폭탄도 맞지 말고, 그리고 지연금도 무사히 받을 수 있는 납세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또 5월달 종합소득세 끝나고 다시 한번 또 많은 공통된 질문을 토대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